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이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그룹의 종합사업회사로 무역, 에너지, 개발, 식량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당 영상은 7월 24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3월, 4월처럼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기간 조정이 나오거나 눌리는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중요한 장세입니다. 특히 바닥에서 제대로 된 상승이 안 나오고 계속 횡보만 하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에서는 경기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경기 선행 지수를 봤을 때 전월 대비 0.3% 하락했고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별로 안 좋게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경기 낙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2분기에는 2%에서 3%까지 성장률이 올라올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2분기에는 생각보다 좋아지는 예상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했지만 이제는 저점을 통과하면서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좋아질 내용은 없다는 거죠.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미국 경기를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빅테크의 실적 발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면서 S&P 500이나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어요.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 중 실적 발표를 마친 기업 중에서 85%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2%나 상승하고 있어요. 실적이 다 잘 나올 것이라는 예상치들이 반영된 부분이죠.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AI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잖아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M7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크게 만들어냈었는데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가 항상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거품 논란을 깨버린 게 바로 실적입니다. AI 관련해서 실적이 실제로 나오니까 이거는 거품이 아니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이 인식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매그니피센트 7의 2분기 EPS 증가율이 평균 14%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그니피센트 7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매그니피센트 7은 미국 증시에서 2023년 강세장을 이끌었던 7개 주요 기술 기업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입니다. 이 용어는 1960년대 서부 영화 황야의 7인에서 유래했으며 당시 7명의 주인공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마을을 구하는 것처럼 이들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며 강세를 보인 데서 착안되었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US뱅크는 현재까지 기업 실적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하고 있고 소비나 이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신호는 없다는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업들도 굉장히 현재로서는 장사를 잘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소비나 이익 측면에서도 그렇게 걱정되는 흐름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기가 나빠져야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나오면 금리를 내리기가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어질 텐데 과연 2분기에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성 공급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양적 긴축은 축소로 돌렸습니다.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양적 긴축을 연준에서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금리는 동결했지만
양적 긴축을 축소하는 방향성으로 갔어요. 긴축을 줄이는 거죠. 허리띠 졸라맨 것을 조금 살살 푸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멈출 때도 결국에 한 번에 그냥 급브레이크 확 밟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살살살 브레이크 밟다가 어느 정도 거의 그 자동차가 멈출 때 확 밟아버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금리를 내리는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면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연준에서는 일단 긴축한 것을 줄이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기준금리를 내리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적 긴축을 계속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재무부는 트럼프가 답답한 거예요. 빨리빨리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연준이 뜸을 들이니까요. 그래서 재무부에서는 스텔스 QE로 몰래 돈을 푸는 작업이죠.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스텔스 QE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재무부에서도 돈을 계속 풀고 있고 연준에서도 긴축을 줄이고 있으니까 돈은 계속적으로 풀리는 흐름이 전망됩니다. 대부분 투자자들과 연준 인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9월 이후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가서 데이터를 봐야 알 것 같아요. 가장 시장의 중요한 트리거가 뭐가 될 거냐고 봤을 때 트럼프가 친트럼프 인사를 차기 연준장으로 임명하면 그럼 금리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파월 의장은 트럼프랑 계속 대립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계속 연준의 파월 의장을 자르고 자기 사람으로 연준 의장을 앉히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진짜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금리가 크게 하락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도 저희 텔레그램방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방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어요.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준비하는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속보로 나왔는데 7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2+2 재무통상장관 협의가 진행됩니다. 우리 한국 측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가서 협상을 하고요. 통상교섭본부장, 여안구 본부장이 가고요.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나오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옵니다. 외교장관급에는 우리 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국무장관, 그 다음에 김정관 산업장관이랑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랑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상 내용은 사실 아직까지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지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동안의 협상 내용을 보면 일단은 농산물, 축산물 수입하는 거 규제 완화해라 미국에서 요청하겠죠. 그리고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해라. 우리나라 지도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이나 안보 문제 때문에 외국의 기업들이 정밀하게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 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보다 살짝 딸리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 지도를 반출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하라고 미국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구글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외국계 기업들 많잖아요. 플랫폼 기업들. 그런데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더 받아요. 외국계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토종 기업들보다 규제를 더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들과 외국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의 요청은 하나예요. 시장 개방해라. 한국도 농산물 시장 개방을 하고 지도시장 개방하고 플랫폼 시장 다 개방해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IMF 때 돈 빌릴 때 그때 요구들이 많았잖아요. 시장 개방해라.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시장을 개방해라 해서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 많이 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지금 플랫폼 규제도 완화를 하고 지도라든지 농수산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완화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와서 미국의 상품이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요. 이런 부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전부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개는 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 이거 완화를 해주고 정부에서 이번에 양곡법 있잖아요. 그거를 통과시켜서 농민들이 달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플랫폼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밀지도나 저런 부분은 안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직은 협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상호관세 협상이 시작되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안 보고 갈 수 없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협상이 진행될 겁니다. 조선카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RSK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해서 그 LNG 자체를 싸게 도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도입 원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발전 이익 부분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개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사회사잖아요. 트레이딩 이익도 창출될 겁니다. 우리가 알래스카 LNG에서 LNG를 사서 거기서 동남아에다 팔면 그 과정에서 또 트레이딩 이익이 창출되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은 회사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에서 고급 철강제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하는데 납품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통마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생각보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쪽에서도 신규 가스전 탐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탄자니아의 흑영광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지분 투자를 해서 광물자원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가 공급망 문제를 직면했잖아요. 그 공급망 문제에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대규모 광물자원도 있고 소재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광물자원이라든지 소재자원을 독립하기 위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포스코 그룹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렇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 상승도 별로 안 나오고 계속 그냥 몇 년째 지루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신규 가스전이라든지 또는 광물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좋은 이슈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수급을 안 보고 갈 수 없죠. 저희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떤 기간에 매집을 했는지 그리고 평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기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수급 분석을 통해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저는 1년치 흐름을 봤습니다. 2024년 7월 22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보니까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네요. 기관이 1년 동안 2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1년 평균 가격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가장 최저점과 최고점을 구해서 중간 가격을 보니까 51,000원 정도 나오네요. 1년 동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외국인 기관의 매집 비율이 8.6%입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 대비 시장이 좋았을 때는 86%까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매집 비율 곱하기 10을 하면 기대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86% 쭉 상승이 가능하지만 시장이 안 좋거나 횡보를 하는 흐름에서는 86%의 절반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상승률이 낮은 수준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86%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기대 상승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평균 단가 대비 변동성이 별로 안 나왔어요. 한 2-3% 정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사실상 0%라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차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로 먼저 보시면 23년 7월에 96,700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난 겨울 때쯤 38,000원 라인에서 바닥을 한 번 더 만들어줍니다. 2번 정도 시도하고 다시 올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후에 65,000원 라인을 찍고 다시 현재 55,700원 라인을 지키고 있는데요. 계속 65,000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해서 고점을 한번 높여주게 된다면 그 전고점 72,000원, 96,000원 라인대까지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주당 순이익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용을 할지 안 할지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고요. 설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서 신규 가스전에 대한 지분도 탐사도 추진 중입니다. 흑연광산도 지금 지분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광물 자원에 대한 메리트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미 상호 관세 협상이 진행될 겁니다. 여기서 다양한 협상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협상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계속 유동성을 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계속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계속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